안녕하십니까, 김우겸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중항쟁 41주기입니다. 먼저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광주의 아픈 역사를 되새겨봅니다. 제가 오늘 던질 화두는 윤석열과 전두환, 전두환과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 30여 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의 모습은 많이 겹쳐 보입니다. 윤석열과 전두환 세 가지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2단계 쿠데타입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님은 전두환의 쿠데타를 5단계로 세분했습니다. 저는 그걸 2단계로 한번 단순해 봤습니다. 전두환은 12.12와 5.18, 12.12와 5.17 두 차례에 걸쳐 거사를 감행했습니다. 12.12로는 군부를, 5.17로는 전국을 장악했던 거죠. 2단계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12.12가 쿠데타였음을 5.17, 5.18 때까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마 12.12 때까지만 해도 전두환이 스스로 대권을 장악하리라 그렇게 꿈꾸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하나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선공을 날렸다고 봐야 합니다. 정성화 총장이 하나회 해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회 핵심인 전두환을 정성화 총장이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저 멀리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12.12 3일 전 정성화 총장이 노재현이죠.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골프를 치면서 전두환을 동해로 내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말합니다. 장관은 차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전두환과 가까웠던 차관이 전두환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이런 사소한 정보 누설 때문에 오히려 정성화가 역습을 당하고 우리의 역사도 바뀌게 됩니다. 그 뒤 80년 서울의 봄을 맞이하자 박정희 치하의 유신 세력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두환이 구세주로 나타나자 환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두환도 에이 이왕 내친 김에 이런 심정으로 큰 꿈을 꿔봅니다. 기호지세라고 하죠. 호랑이 등에 탄 겁니다. 내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슬금슬금 차곡차곡 준비해서 5.18 피해 학살을 감행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다단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 시작도 어쩌면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의 권력에 조국 장관이 겁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니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로서는 특히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으나 조직은 대단히 사랑한다. 이게 윤 총장의 말인데요. 그렇게 대단히 사랑하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윤 총장이 먼저 칼을 뽑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로까지 보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겨누는 역심까지는 붙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윤 총장을 떠오르는 별로 보기 시작합니다. 윤 총장도 서초동의 조국 대처, 서초동의 수많은 촛불을 보면서 어차피 내가 지금 호랑이 등이 탔구나 이렇게 싶었을 겁니다. 이왕 내친 김에 전두환처럼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돌진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월성의 원전 사건, 다들 여러분이 아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명분을 축적한 뒤 살아있는 정치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명분을 쌓은 뒤 전두환처럼 전역을 하고는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비교할 점입니다. 진짜 사나이입니다. 전두환 장군의 육사 졸업 성적은 126등이었다고 합니다. 육사 11기 졸업생이 156명이었으니 거의 바닥입니다. 윤석열 총장 9수 끝에 9번 끝에 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둘 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재주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10년 전 됐을까요? 연희동, 전두환의 사저가 있는 연희동 사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2.12 쿠데타의 주역들은 여전히 친분이 돈독했다고 합니다. 생일이 되면 다들 연희동으로 모였다네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요. 대부분 70대, 80대, 이제 한 10년이 지났으니 80대, 90대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여전히 허리는 꼿꼿하고 유괴질서는 엄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임의 막내가 60대인데 생일 때가 되면 케이크와 포도주를 준비해오고 미리 축사를 써와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서 낭독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검사 윤석열, 제가 4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무렵인데요. 당시 검사 윤석열과 두 차례 술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볍게 마셨고 한 번은 밤늦도록 진하게 마셨습니다. 그 와중에 검사 후배들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안했던지 검사 윤석열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들, 다 저를 따르던 녀석들인데 그동안 연락이 한 번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까 이명박 박근혜 체제에서 촛불로 세상이 바뀌니까 모임 한번 하자고 다들 성화입니다. 자식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전화 건 사람들, 전화 건 검사들 아마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일 겁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검찰의 의리,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선일보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두환, 윤석열 데칼코마니입니다. 전두환이 별의 순간을 표착하는 데는 조선일보의 도움이 컸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영구 박제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인간 전두환, 옛된 모습의 전두환 사진이 있고요.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회 앞서 공, 나보다 국가 앞세워,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 시절엔 축구부 주장. 네, 나중에 TV조선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 박 후보를 앞세우고 형광등 100개가 켜져 있는 아우라다. 이미 1980년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40년 뒤 이번엔 윤석열에게 조선일보가 별의 순간을 안기고 있습니다. 별의 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일면에 윤석열을 언급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16차례였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윤석열을 일면에 다뤄준 것입니다. 칼럼은 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사를 볼까요? 1980년 5월 25일 조선일보입니다.
바리케이드 넘어 텅 빈 거리엔 불안감만, 무정부 상태 광주 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그렇게 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앞에 기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 화정리에서 김대중 기자. 김대중 기자 그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었습니다. 몸소 광주까지 내려가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쓴 기사가 이런 겁니다.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 길목서 저지, 무기 반납 지연, 광주가 폭동의 도가니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김대중 사회부장 이 바리케이드 너머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케이드 이쪽에서 신군부가 지키고 있는 곳에서 바리케이드 너머를 바라보며 그것도 잠시만 바라보고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기사를 썼던 겁니다. 당시 실제로 현지에 있었던 조선일보 기자를 비롯한 현장 기자들은 김대중 사회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광주는 평온합니다. 절대 폭도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써주십시오. 하지만 김대중 사회부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주를 폭동의 도가니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던 김대중 사회부장이 40년 만에 지난해 연말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의 제목이 윤석열을 주목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중의 관심, 대중의 시선을 모아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 상 잘 차려서 선사를 한 겁니다. 김대중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사 많이 있는데요. 하나만 보자면 윤석열 현상이라고 해서 최재혁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이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벌인 처절한 싸움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윤석열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드는 윤석열의 차이점은 권력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뚝심과 맺힘입니다. 윤석열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일체일 뿐이라는 평가 철학까지 그들은 밖에서 때려서가 아니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윤석열이 여기까지 왔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에 맞서 싸우는 파이터로서 자리매김해 보고자 하는 칼럼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중도 보수층의 상당수는 윤석열이 그런 벽을 뚫어 거여가 질식시킨 지금 정치에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두환과 윤석열 그리고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순간들 어떠셨나요? 5.18 진상조사위가 다음 달 전두환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법률 자문단과 함께 신문조서 작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두환은 역사의 심판대에 설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의 자서전입니다. 55년 동안 조선일보를 지키고 이끌어온 실질적인 사주였습니다. 그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이 40년 전 전두환을 만났습니다. 전두환을 만나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전두환 씨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람이 분명하고 사나이다운 점이 있었다. 적어도 구질구질하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보스 기질이 있었다. 대장부구나 하는 첫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는 전두환이 방우영 사장을 부릅니다. 5.17 쿠데타 뒤 만들어진 국보위에 방우영 씨가 참석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나를 불렀다. 그리곤
국보위 언론계 대표로 방 사장이 결정됐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방우영은 그 국보위에 참여를 합니다. 전두환과 함께 했고 그 덕으로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를 제치고 1980년도에 1등 신문으로 도약을 합니다. 얼마 전 방상훈 사장, 현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밀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5.18 아침 문득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